자, 안녕하세요. 이제 7월이 시작되고, 그리고 7월 달에는 부가세세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1기 확정 신고인데요. 부가세세 신고는 다른 신고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가세세 신고를 하실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거를 이제 신고하기 전 하고요. 그리고 신고하는 도중, 그리고 신고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그 부가세세 신고는 신고하시기 전에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본인의 사업자에 맞는 신고 방법을 일단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7월 달에 신고를 하는 거는 1기에 대한 확정 신고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됐던 아니면 법인 사업자가 됐던 다 확정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간이가세자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간이가세는 원칙적으로 1월 달에 1년치를 몰아가지고 한 번에 확정 신고를 하는데 7월 달에 예정 신고를 한 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예정 신고를 한 번 하셔야 되니까 요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 예정 신고를 하시고 아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중에 일반 과세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가 7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게 되죠. 이 확정 신고 대상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월에서 6월 달까지에 발생한 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예정 신고를 한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분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만 확정 신고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증빙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시기 전에는 이 증빙의 수집하고요. 그리고 그 증빙들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가세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 그러니까 세금 계산의 근거 자체가 이 적격 증빙에 따라서 흘러가죠. 적격 증빙이라는 건 세금 계산서 하고요.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요거 증빙을 수집하거나 확인하는 건 매출하고 매입으로 나눠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 쪽에서는 본인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 그리고 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 대부분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것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되면 신고서 작성할 때 자동으로 불러와서 기재가 됩니다. 근데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매출들도 있죠. 뭐냐면 현금으로, 그러니까 현금 받고 매출이 일어난 현금 매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되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데 이 판매 대행 플랫폼 있잖아요. 뭐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쿠팡이츠나 뭐 이렇게 판매 대행 앱을 통해서 일어나는 매출이 홈택스에서 기본적으로 조회가 되는데 여기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혹은 중복으로 조회가 되는 것들은 또 빼주셔야 되죠. 그래서 매출을 확인하실 때는 혹시 이 판매 대행 플랫폼 매출이 있다 그러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것과 비교를 직접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쪽이 있는데 매입 쪽도 역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이런 매입 자료들은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부가세세 신고서를 직접 하실 때 거기서 불러오기로 조회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요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 자료인데 여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 이 카드를 사용하셨다 그러면 요거는 카드사에서 요청하셔가지고 자료를 다운받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증빙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거 확인을 하실 때는 이 현금이 혹은 계좌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고 계좌 내역, 그러니까 통장이나 아니면 현금 출납부나 이런 걸 갖다 놓으시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서 입금이 됐는데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됐다. 그러면 뭐 오케이인데 혹시 발행이 안 됐다 그러면 요거는 미리 발행을 해 보셔야 되겠죠. 매입도 마찬가지 돈이 지출됐는데 이게 증빙이 발행이 없다 그러면 왜 없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뭐 보증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증빙이 발행될 수 없는데 증빙이 발행돼야 되는 매입 같은 경우에는 그 증빙을 요청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증빙 같은 경우에는 수집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증빙을 수집해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대로, 카드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대로 뭐 이런 식으로 날짜 순으로 해가지고 증빙별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출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 관련 서류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영세율 신고를 할 때는 이 명세서들을 작성하고
거기에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신고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 불공제 항목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입 자료들 중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하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 매입세 공제와 불공제를 기준을 파악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미리 익혀 두셨다가 자료들을, 그러니까 증빙들을 정리하실 때 그거를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불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기 신고하실 때 매입세액에 포함시키시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신고하실 때는 이 매입 자료들 중에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포함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여기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한다 그러면 별도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작성을 하셔가지고 공제액에서 빼주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고서 자체에 포함을 안 시키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 불공제를 구분을 하셨다 그러면 홈택스에서 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는 꼭 지켜야 되는 절차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홈택스에서 줘야 되는 이 사업용 신용카드 하고요. 현금 영수증의 매입 자료들이 있을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 홈택스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자료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의 매입 자료를 조회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것들을 건별로 보고요. 공제가 되는 건지 불공제가 되는 건지를 건별로 다 판단을 해서 변경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3월 28일에 뭘 지출을 했는데 이게 여기서는 지금 홈택스에서는 공제로 돼 있지만 이게 만약에 불공제 항목인데 여기에 공제로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요거를 불공제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건별로 확인을 해가지고 공제인지 불공제인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홈택스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틀렸다 그러면 그거를 반대로 고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그 자료 조회를 해가지고 공제나 불공제로 변경하는 방법은 제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변경을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미등록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출한 내역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그거를 뭐 엑셀로 받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엑셀로 받으셔 가지고 그거를 항목마다 불공제인지 공제인지를 그 구분을 하셔가지고 불공제 항목은 신고서에서 제외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하시기 전에는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고를 언제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건데 보통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7월 10일 이후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왜 10일이냐 하면 전달 세금 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일부터 10일 사이에 전달께 발행되거나 혹은 발행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0일까지는 기다리셨다가 조회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다 보면 그 신고서에서 불러오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내용들을 그 신고서로 자동 불러오기 때문에 편리한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이 보통은 한 15일 정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금 영수증이다 그러면 바로 그 서비스가 제공되거든요. 1일부터. 그 다음에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나 아니면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 내역이나 매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12일 정도부터는 제공을 하는데 신용카드 매출 금액이나 아니면 그 판매 대행 자료,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그 판매 대행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보통은 한 15일 정도부터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작년의 케이스고요. 아직 7월 1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뭐 16일이 될지 14일이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보통은 15일 전후로 제공을 하니까 요런 자료들이 있다 그러면 아예 안전하게 15일 이후에 신고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감일이 7월 25일이잖아요. 그러면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한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고하시기 전에 사전에 뭔가 준비를 좀 해 놓으시는 게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실제로 신고를 하는 중간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인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라 그러면 신고하시는 경우가 여러 번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미리 좀 기억을 해 두십사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느 신고나 그렇지만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실 때는 이 신고 도움 서비스를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 기본적인 사항, 그러니까 내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나 과거의 신고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뭐 세법 개정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 번씩 참고로 신고하시기 전에 실제 신고를 하시게 되면 한 번씩 읽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를 하시다 보면 이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를 중복해서 발행하는 경우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일 건인데 돈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깜빡하고 카드로 받아놓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신용카드로 지불을 했는데 동일하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거나 여튼 매출 쪽이나 매입 쪽에서 이 두 가지 증빙이 중복돼서 발행됐다 그러면 신고서에도 중복돼서 불러오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요런 건들이 있다 그러면 신고서 작성할 때 요거 하나는 제외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신고서에 요 중복 발행된 내역을 제외시켜 주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입을 해 주셔야 되니까 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 그러면 반영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현금 매출이나 아니면 판매 대행 플랫폼, 판매 대행 앱에서 조회되는 매출과 관련해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종 문의를 계속 하시는데 이 무실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실적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여기서 그 부가치세 신고하실 때 무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매출이 있고 매입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매출이 없으니까 매입은 있는데 매출이 없으니까 무실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매입이 있는데 매출이 없다 그러면 요거는 환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매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버리면 일단 매입에 대한 환급을 그냥 버리는 꼴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이런 것도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일반 신고로 하시고요.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뭐 내가 가산세도 없는데 굳이 귀찮게 뭐하러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무실적 신고라도 신고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은 경우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요 무실적 신고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별도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여하튼 간에 매출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 요건 클릭 몇 번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실적 신고라도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좀 소소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 매입,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라고 하더라도 계산서를 그 발행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면세사업자로부터. 그러면 이 계산서도 부가치세 신고할 때 입력을 하게 돼 있으니까 요것도 빼먹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시다 보면 세액공제를 안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이 있으니까 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이 많다 그러면 요 발행세액공제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요 특히 음식점업 같은 경우 판매대행 플랫폼,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판매대행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있어요. 그 매출이랑 요 매출에 대해서 동일하게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되거든요. 근데 요 두 개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외에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업종에 맞는 서식을 꼭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 실제 화면을 보다 보면 뭐 기타 제출 서식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매출 쪽 서식이 또 있고요. 매입 쪽 서식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잘 뭐 작성을 하시는데 기타 제출 서식 쪽에 있는 이 서식들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작성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나중에 신고서를 마감할 때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고 자체가 이제 그때 가지고 또 수정을 하거나 고쳐야 되니까 해당이 되신다면 뭐 이런 그 서식들을 작성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요 명세서를 꼭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나 뭐 예식장업이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사 등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 현금 매출에 대해서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게 돼 있으니까 요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업이나 숙박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식 중에 간이과세 전환 시에 재고품 등 신고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는 7월 1일자로 간이과세 전환 사업자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서뿐만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을 했거나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이때는 각각 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출업 같은 경우에 영세율이 관련이 있다 그러면 영세율 신고 관련 서식도 있으니까 요것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 매매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폐자업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를 다 이제 완료를 했다, 신고서 작성을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신고가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 마지막 단계가 가면 이제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오류 중에 무시하고 그냥 신고가 가능한 오류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신고 자체가 안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 이 오류가 떴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던 아니면 안 되던 여하튼 간에 오류는 최대한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를 제출하기 누르시고 나면 접수증을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신고 여부의 정상이라고 뜨는지도 한 번쯤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고가 끝나고 나면 납부나 환급을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납부 기한도 마찬가지로 신고 기한하고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있다 그러면 신고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납부를 하시는 것도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일단 환급에 대해서 계좌를 신고했을 테니까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시고 나면 한 8월 말, 최대한 한 8월 말 정도까지는 환급이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신고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예요. 그래서 7월 25일이 지금 일기 신고, 확정 신고인데 그 신고 기한 내에 신고가 잘못됐다고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덮어쓰기가 돼가는 거고 마지막에 신고로 제출된 것만 유효하니까 그냥 신고 기한 내라 그러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다시 신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신고 기한이 지났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고 기한이 7월 25일이 지나서 7월 26일이 됐다 그러면 그때까지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로 그냥 새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신고 기한 내에 이미 신고를 했는데 그 수정이 필요한,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가 신고 기한이 지났다 그러면 수정 신고나 아니면 경정 청구로 다시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정 신고는 세액이 더 나올 때, 경정 청구는 세액이 줄어들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종이 아니라 자주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매번. 그 신고는 해놓고 납부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깜빡하고. 그러니까 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 기한도 납부 기한도 동일하다 보니까 신고를 했으면 반드시 납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납부 확인을 안 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신고서는 들어가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생겨버리죠. 근데 이렇게 신고서를 접수해 놓고 신고 기한이 지나면 납부 기한도 지났기 때문에 기존의 납부서로는 납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서를 새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납부서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요 납부서를 새로 만드실 때는 요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게 있으니까 그 납부 기한, 그러니까 신고 기한에서부터 실제로 납부를 하는 날까지의 가산세를 계산해 가지고 요 새로 만드는 납부서에 포함을 하셔가지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납부서를 신고기한 지난 다음에 새로 만드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납부서를 새로 만드셔가지고 납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세세 확정신고 하시기 전에 몇 가지 유의를 하셔야 되는 사항들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고서는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 그러면 가뜩이나 7월 15일 이후에 신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신고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 없이 막바로 시작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 기한이 다가올수록 되게 당황스럽죠. 그래서 요 정도는 신고하시기 전에 꼭 알고 실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